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드디어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내일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수도권 험지로 가지 않으면 컷오프 시키겠다. 결국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태호 전 지사의 무소속 출마 반대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공천위원회의 그 과정을 보면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특히 박완수 사무총장,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박완수 사무총장, 공천관리위원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는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공정하다 안 공정하다를 떠나서 김형호 부산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김세연 부산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박완수 경상남도 창원에서 초선 의원입니다. 이 세 명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공천 구상을 하는 모양인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수도권 험지라고 부르는 서울의 중랑을 해서 국회의원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형호, 김세연, 박완수가 하는 그 모양을 보면 정말 이들은 그 좋다는 텃밭,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는 그 좋은 지역에서 장수만세를 외친 분들답게 굉장히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에서도 험지가 있고 따뜻한 텃밭이 있습니다. 창원, 아마도 창원시장을 지냈던 박완수 초선에게는 쉬운 곳일 겁니다. 이번에도 자기가 공관위원이니까 단수 추천 받았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는 큰 효력은 없습니다. 왜? 자기의 경쟁자는 쳐내고 자기와 친한 사람이 아마 거의 공천이 될 겁니다. 경선이라고 하지만 뭐 원정이 전 검정구청장 되겠죠. 보십시오. 어쨌든 본인이 불출마 선언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인사가 와야 되는데 너무 새로운 인사가 와서 잘하면 그 다음 출마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지 비교적 고령의 전직 구청장을 경선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도 저는 김세연의 꼼수라고 봅니다. 김형호 위원장, 본인은 이제 출마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김형호와 관련된 사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명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발상들이 참 한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또 뭐 여러 개 할 거지만 이번에는 김태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박완수 사무총장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단 박완수는 김태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미안해야 합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초선 의원입니다. 나이가 66세입니다. 제가 뭐 나이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66세의 초선입니다. 재선 되겠죠. 좋은 지역에 단수 추천받아서 출마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황교안 대표가 이 초선에 이 박완수에게 사무총장을 맡겼느냐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한성교로부터 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2014년에 홍준표와 박완수는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경남도지사 경선에서 붙었습니다. 당시 친박을 내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팔아붙던 박완수 경선에서 졌습니다. 다들 이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졌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의원은 뭐 아주 좋은 자리를 전전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국회의원 할 때 이랍니다. 자, 탄핵이 일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치러진 지방선거 2018년. 당시 홍준표 대표실이었습니다. 자, 박완수 창원시장도 진입했으니까 당신이 지난번에 경남도지사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가라. 또 윤한홍, 홍준표 전 대표의 측근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왜? 당선 가능성이 당시는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김태호를 불렀습니다. 김태호 의원, 전 의원, 그때 독일에 집까지 샀다고 합니다. 박완수가 안 하겠다고 해서 희생을 하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완수 의원이 본인도 아는 것 같습니다. 경남 국회의원 공천 심사할 때는 꼭 자기는 빠지면서 기자들한테 가만히 가면 될 걸, 저는 빠집니다. 오늘 심사 안 합니다. 꼭 강조합니다. 어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 적어도 홍준표와 김태호에 대해서 박완수 사무총장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은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국회의원 자리 잘 지켰고 지금도 잘 나갑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독일 유학도 접고 출마를 했던 김태호에게 국회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 얼선거 본인이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희생한 사람한테 계속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그럼에도 저는 김태호 전 지사가 이번에 출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동정심은 갑니다. 저는 김태호 전 지사가 국회의원 재선을 하는 동안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기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정말 험지에서 어렵게 선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저는 김태호나 홍준표가 당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쨌든 무소속 출마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공천관리위원회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서병수입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본인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 진구 갑에 전략공천됐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서병수도 수도권 험지로 올라와서 출마하라고 강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홍준표와 김태호에게만 강요하고 서병수는 가만히 놔둡니까? 특히 서병수는 부산의 그 좋다는, 지금은 지역구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해운대 갑에서 4승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오구돈 무소속 후보한테 겨우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2018년 선거 서병수는 시장 신분으로 민주당의 오거돈 후보한테 정말 망신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김태호는 본인이 준비도 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당의 요청으로 독일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와서 출마해서 나름대로 선전했습니다. 당시 제가 한번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표차로 졌는지. 이걸 보면 지금 김형호 공관위원회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자, 2018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입니다. 김태호 후보 42.95, 김경수 후보 52.81, 약 10%포인트 안쪽으로 졌습니다. 10%포인트 안쪽으로 졌습니다. 반면에 과거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는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자, 경남도지사는 그전에도 패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장 선거는 거의 완성을 했는데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졌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의 득표율은 37.16, 더불어민주당 오거돈의 득표율은 55.23, 거의 18%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참패한 패장입니다, 서병수는. 그런데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수도권 험지 나가라는 말 왜 안 합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하면 김태호, 홍준표한테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서울에 올라오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김태호는 한 번도 서울에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앙정치는 했지만 서울 국회의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명하니까 무조건 올라와서 출마해라. 저는 이게 홍준표 전 대표한테는 어느 정도 요구가 가능하지만 김태호한테 이러는 거는 조금 심한 게 아닌가. 게다가 똑같은 논리라면 왜 서병수 전 부산시장한테는 하지 않는가. 바로 이런 걱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서울에 출마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할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감 비호감이 너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공천에서 박완수 총장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공천 결과를 보면 홍준표계라는 사람들은 다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왜? 부산의 해운대, 을의 김대식, 경선에 못 끼고 그냥 잘려버렸습니다. 또 서울 서대문 어디에 누구, 여의도연구원에 있었던 사람 누구, 경선에서 빼고 다른 사람만 시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홍준표 쪽에서 이랬던 사람들 말을 들으면 저는 뭐 그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생각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박완수 사무총장이 친황교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잉 충성을 해서 공천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지역에서 홍준표와 친한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있다면 이것도 저는 횡포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음에 배지를 달아서 홍준표를 밀어주면 곤란하니까 우리 사람은 못 되더라도 저쪽 사람은 다 잘라야 된다. 자르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김대식,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홍준표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로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단수 추천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 말고도 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친홍계가 누군지도. 그런데 그쪽에서 저한테 뭐 제보가 좀 왔는데 못 외우겠습니다. 자, 제가 이 공천 비판을 하고 난 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보도 해주고 자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공천관리위원 본인 위원 개견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제보를 받겠습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김형호 위원장이 한 줄 알았던 특정 사람의 발탁이 공천 과정에서 알고 보니 다른 공천위원의 라인이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충격적인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가 겉으로는 개혁공천, 홍준표 잘라, 뭐 황교안 쏘건 험지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크게는 개혁공천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좀 공정하지 못한 딴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박완수 사무총장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처음에 공천관리위원이 된 사람인데 지금 공천관리 과정에서 본인이 뭐 경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서명수 부산시장 같은 논리로 오히려 사선에 부산시장을 했는데 서울 험지로 불러오르지 않고 김태호만 너는 거기서 죽으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김태호 전 지사 하지 마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미래통합당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연민이 갑니다. 자, 김태호가 뭐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 오늘 당을 잠시 떠난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 4.15 총선 무소속 출마 선언했습니다.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공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습니다. 이 지역은 현역 강석진 의원과 신성범 전 의원, 새보수당 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경선이 진행됩니다. 자, 김태호 전 지사 페이스북에서 저는 오늘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당을 잠시 떠나려 한다. 공관회에서 참 나쁜 결정을 내렸다. 아무나 공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지역 발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역민의 간절한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오만한 결정이다. 큰 정치인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무슨 해계 망측한 논리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김태호는 떠났습니다. 출마한답니다. 자, 이제 홍준표가 남았습니다. 내일 기자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무소속 출마하지 마세요.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억울한 심정은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야기하시고 출마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깔끔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승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와 별도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의 이 이중잣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거가 이기든 지든 간에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상하게 섞여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분 나눠먹기, 뭐 김영호 키즈 이런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가 좀 속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총장이 어떻게 황교안 대표 이름을 팔아먹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 안에서 너무 심하다.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친황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지켜야 할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박완수 사무총장이 못 지켰습니다.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의 김형호 키즈 이런 사람들은 또 못 막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홍준표계 뭐 이런 사람들 치는 거는 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공천한 것의 결과가 과연 자유우파의 승리일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공천 받기 힘들고 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국민의당 아닙니까 솔직히? 그쪽에서 또 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섞여 나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곳이 중도라는 이름으로 온 곳이 바로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이류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쫓아내고 미래통합당의 주인이 돼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면 다음 선거 이겨봐도 그 사람들이 또 도로 밖으로 나간다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이 과연 자유우파나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목소리 내겠습니까? 보니까 뭐 민병 간부 출신, 정교조 인천지부 고문 변호사 출신, 뭐 이번에도 뭐 어쨌든 뭐 한국노총 어쨌든 뭐 많습니다. 자, 좀 이따가 차근차근히 별도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지금 황교안 대표라는 사람은 종로에서 그냥 방역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팔아서 박완수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런 걸 아십니까? 아니면 정말 박완수가 황교안 대표 말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 냉정한 거지만 지나치게 편파적이면 비판을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에 빠져있는 오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만과 무능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튼 김태호 전 지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이 과거 새누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대단히 희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희생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팽시키면서 서병수 패장의 전형을 보는, 그리고 친박 핵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는지 다시 저약 공천하는 이 이중 행태는 솔직히 저는 서병수 전 시장하고는 좀 가깝다면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솔직히 저 안 친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공천은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잘못했습니다. 특히 홍준표는 빼고 김태호와 서병수라는 두 사람만 비교해보면 그런 식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당의 분란만 가져올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